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5분 FC 한양 31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보게 되는 것 같죠? 다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설 연휴 재밌게 잘 보내본 것 같습니다. 아, 왜 못 보내셨나요, 네? 설 연휴? 아니, 어디 가지를 않고 기본적으로 그런 거 싫어해갖고. 설을 싫어하나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싫어합니다.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제 집에서 이제 방에서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그 설이라고 막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좀 싫어요. 막 가족끼리 만나고. 명절이 싫다. 네, 너무 싫어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승현이는 이제 지난주에 놀러 갔다 왔죠? 아닌가요? 전 가족 행사 때. 아, 항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준석이는 진짜 놀러 갔습니다. 네. 해외로 갔죠? 일본. 그렇죠. 일본을 간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근데 뭐 여튼 놀러 가가지고 오늘은 4명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외국에서는 설을 안 세니까 축구 계속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적설 얘기도 많고 해서 오늘은 바로 축구 얘기를 좀 들어갈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지지난주 코너 때 다뤘던 한국 대표팀 빠밤. 그때 이제 뭐 비엘사랑 클린스만. 클린스만 좀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며칠 뒤에 막 보르달라스 얘기가 좀 진하게 나와가지고, 와, 이 정도면 대박이다 했는데, 뭐 나가리죠. 나가리에다가 뭐 유명한 뭐 전문가들, 관계자들 말로는 뭐 아직 그 위원장이 출국을 하고 나서 링크 나는 사람들이 진짜 진또배기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언플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루머다. 좀 찌라시일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안정환 봅니다. 자격증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도 밀고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리오지치. 별로죠? 네. 지난번에도 링크 있었고, 뭐 알제리나 뭐 일본 뭐 이러면서 얘기 많았던 감독인데, 뭐 또 뭐 자기가 직접 인터뷰했죠. 한국이 접촉했다. 근데 이걸 역시도 뭐 진위 여부는 가릴 수 없으니까 뭐 대표팀 소식은 뭐 이 정도까지 다뤄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떠들썩했던 게 이제 유벤투스. 맞죠. 이건 뭐 너무 심오하고 좀 복잡한 약간 느낌이 있는 주제라서 따로 코너를 배분하진 않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15점 삭감을 당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직 뭐 항소를 하고 뭐 바뀔 여지도 있지만 15점 삭감에다가 선수들한테 이제 징계가 추후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뭐 그 점 역시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당시 단장이었던 파라티치가 또 징계를 받는데, 파라티치는 이제 토트넘 단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잉글랜드에서는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발부도 좀 있는 상태죠. 파라티치가 근데 토트넘에 생각보다 큰 역할은 안 미치는 것 같아서 저는 벤탄쿠르랑 클루셉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네, 괜찮지 나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그 토트넘 팬들은 뭐 지금은 시즌 시작하고 좀 흘러가지고 결과를 까봐서 결론적으로는 불만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이제 뭐 로얄 영입할 때도 그렇죠. 이 정도면 와 대박이다, 파라티치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름에는 토트넘이 사실 이적 시장의 승자였죠. 왜냐면 비수마도 그때 잘할 줄 알았고, 히샬리송도 잘할 줄 알았고, 뭐, 스펜스 될 것 같고. 그렇죠, 제르스틴스. 이러면서 뭐 파라티치 잘한다 그런 별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지만은 뭐 추후 징계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 뭐 혼란 틈 타서 유벤투스 나간다는 루머들이 많아요. 선수들 루머가. 뭐 그런 루머도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라리가 패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문가들이 다 빠졌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바르셀로나가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큰 대승은 아니더라도 승리를 계속 챙겨가고,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소시에다드랑 어제 비겼기 때문에 5점 차로 벌려놨습니다, 승점을. 그리고 페드리가 골을 넣고 있고, 덴벨레가 부상이다. 뭐 항상 있는 뉴스네요. 근데 덴벨레가 사비 오고 나서 첫 부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덴벨레가 꽤 버텼다. 생각보다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자세한 뉴스나 이야기거리는 이제 이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 팬이 돌아오면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거의 이제 몇 달 만에 다루죠. 월드컵 그쵸. 끝나고도 계속 분데스리가는 안 하고 있었으니까. 일단 1위 미넨입니다. 18경기 37점. 같은 바르셀로나가 18경기 47점인 거에 비해서 미넨 일단 37점입니다.
분데스리가가 대단한데요? 거기다가 2점 줘요 이기면? 거기는? 거기다가 지금 2위 우니온 베를린이 36점, 오. 3위 라이프치히가 35점, 오. 4위 도르트문트, 5위 프라이부르크 34점. 오. 5위까지 지금 다 한 경기 경기 차이기 때문에 미넨이 항상 리그 우승은 밥 먹듯이 당연시 여겼지만은 또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들진 않는데 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들긴 해요, 나겔스만이.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제 3경기 연속으로 다 무승부했고 그렇죠. 리그 우승이 물론 유력하지만 지금 사실 미네는 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챔스가 문제인데 지금 경기력이랑 경기 결과를 좀 빨리 끌어올려야죠. 다음 경기부터 리그야 뭐 잘 잡고 다른 팀들 미끄러지면 뭐 격차 벌릴 수 있다지만 챔스에서 만날 파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 파리 경기 관련해서 이제 나우랑 저랑 굉장히 얘기를 나눴었죠. 나우는 뭐 통합 뭐 7대2 뭐 이런 정도의 스코어를 예측을 했었는데 좀 불안합니다. 근데 파리도 안 좋아갖고. 파리도 뭐 은근히 비기고 지고 이런 게 있어서 네. 미네는 일단 월드컵 이후에 승리가 없고요. 벌써 리그 7무예요. 7무입니다. 10승인데 7무입니다. 토트넘이에요? 토트넘도 요즘 또 살아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요? 미네 토트넘 7패인데요? 아이고. 아니, 비교할 토트넘- 바가 안 되네. 그래도 토트넘 2연승 중입니다. FA컵까지 하면은. 그게 뭔 의미가 있나. 뭐 여튼 그래서 미네는 지금 뭐 계속 1대1로 무승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0대0도 아니고 일단 한 골도 넣고 한 골도 실점한다는 게 뭐 그렇게 썩 좋은 느낌도 아니고 한 골 실점하는 거 말고도 득점하는 게 다 개개인의 능력이다. 그다음에 이제 추포모팅은 돌아왔나요 다시? 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좋다, 아직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좀 축구 모탱 이거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나겔스만이 이제 약간 미쳤죠. 킴미 원볼란테를 고집하면서 그라벤브라우, 그란베르 하여튼 좋은 선수를 영입해놓고 지금 쓰질 않고 있어서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 고레츠칸 또 부상을 당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존모가 온 이후로 승리가 없다. 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골키퍼 코치를 잘랐죠. 타팔로비치 골키퍼 코치를 잘랐습니다. 노이어와 연관이 그렇죠. 이게 굉장히 바이에른 미넨 안에서는 중요한 게, 노이어가 샬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온 코치라서 이적할 때도 요구 조건이 코치 데리고 오는 거고, 뭐 재계약할 때도 항상 이 코치와 관련된 조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코치를 잘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이어의 입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코치는 정확히는 나겔스만과 불화 해서 나겔스만이 뭐 예를 들어서 팀 내 수뇌부들과 팀 내 간부들 회의 뭐 정보 같은 거를 이 코치로 인해서 이제 다 정보가 새어 나간다는 게 불만이었고, 확실히 나갈 때 이 코치가 나갈 때도 인스타에 모든 코치들을 태그했는데 나겔스만만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느낌에다가 리벨 역시 이 타팔로비치 코치가 존재하는 한 미네가 돌아갈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달렸습니다. 재밌네요. 이 정치적 상황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의 미넨 팬들과 전문가들은 노이어랑 울라이 이 둘이 이제 타팔로비치의 집중 케어를 받는 선수들이었는데 둘을 쳐내고 존머 리벨 2인 체제로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골키퍼가 문제는 아니. 굉장히 불안합니다. 2주 뒤에 있을 PSG와의 16강이 좀 많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성 선수 마인츠 소속으로 지금 2경기 연속골 잘해요. 네,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는 뭐 본인이 직접 밝힌 바로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제 팀을 옮긴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뭐 EPL을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계약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고. 그렇죠. 2년 남았나요? 1년 남았나요? 뭐 얼마 안 남았, 네.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잘할 거예요, 네. 무조건. 이적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리에입니다. 재밌죠. 나폴리 잘. 거의 확정된. 재밌나요? 재밌죠? 챙겨보나요? 김민재가 잘하고 유벤투스 이런 사건도 있고 재밌죠. 나폴리가 이제 13점 차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확정이죠? 거의 끝났죠.
재밌는 게 이제 은돈벨레가 토트넘 탈출해서 나폴리 가는데 지금 미국 바로 우승할 것 같죠? 우승컵을. 지금 탈출은 과학이다. 케인도 우승하고 싶으면 가라 이적해라. 지금 뭐 유벤투스도 지금 13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강 이후로. 또 어제 경기를 졌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테르랑도 안 좋고 AC 밀란도 안 좋습니다. 그렇죠. 2대5 대패도 있었고. 그 와중에 라치오가 조금 올라오는 순위에서는. 그렇지만 나폴리가 워낙 네. 물론 나폴리도 유벤투스가 비슷한 징계 논란이 있어요. 그 오시면 영입 때문에 뭐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바는 없으니까 현재는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15점 받아도 우승 경쟁이라서 아 그렇네요. 그래서 뭐 김민재 선수는 이적 첫 해부터 트로피가 생겼다. 나폴리도 마라도나 시절 이후 처음으로 우승하는 오. 거니까 정말 뜻깊을 겁니다. 만약에 우승한다. 그렇죠. 올해의 수비수상 받을 수도 있죠. 받아야죠, 우승하게 된다면. 받아야죠. 모델리그 후보에 들어가죠 우승팀 충분히. 후보에 무조건 주축은. 지금 주전이고 월드 베스트? 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챔스에서 좀 더 잘해야. 그렇죠. 챔스의 활약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김민재 선수가 뭐 우승이 멀던 선수는 아니니까요. 원래 전북에서도 우승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도 해외 리그에서 기념비적인 우승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뛰는 아시아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하는 느낌. 뭐, 현폼. 비교할 사람이 없죠. 네. 한 명 있죠. 미토마요? 미터마. 미토마. 미토가 잘하긴 해요. 급이 다르죠. 1등 팀과 몇 등 팀이에요, 그거? 한 6등, 7등 아닌가요? 그렇죠. 오, 꽤 높네요. 네. 미토마 잘한다. 인정. 6등 팀이죠. 그리고 미토마가 잘하긴 해요. 진짜 잘해요. 네, 많이 잘해 진짜. 많이 잘. 거의 잘해요. 지금 폼만 봤을 때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윙어 중에서는 탑급? 물론 세 손가락 안에 든다. 확실히. 저 왼쪽에서 왼쪽에서 저 2등. 1등은 레시포드가요? 네, 레시포드. 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인정할 때가 됐죠? 뭐요? 우승이 유력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확률은 높잖아요, 맨시티보다. 높다? 그냥 비슷하다. 반반. 에이. 근데 사실 제가 느낀 게 FA컵 경기를 보면서 맨시티가 생각보다 약하다. 좀 그걸 보고 조금 이제 아스날 60%? 그 반대 아닌가요? 맨시티가 약한 게 아니라 아스날이 강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강해졌어요. 나폴리가 오늘 새벽에 경기하기 전까지 아스날이랑 나폴리가 19경기에서 승점 50점이었거든요. 그 둘이 지금 유럽에서 거의 제일 센 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우승이 매우 유력하죠. 매우까지는 아니고 그냥 맨시티가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게 홀란드가 들어오고 나서 스탯은 더 잘 지킵니다, 다들. 근데 그렇죠. 골을 많이 넣죠. 경기력적으로가 뭔가 작년보다 못하다. 덕배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고받고 해서 뚫는 것보다 홀란드가 보이면은 홀란드 쪽으로 보내면 일단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인간이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위력이 좀 약해지는 느낌 들긴 합니다. 아스날이 물론 강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닙니다. 아스날이 지금 전반기 50점이면 그 PL 최고 승점이 맨시티 100점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은 너무 아니에요. 100점을 깬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 페이스니까 90점대에 도달한다 그런 말이에요? 90점은 하겠죠. 진짜요?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 90점 넘겨야 우승이에요, 요즘에. 예. 요즘에 트렌드가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요즘 좀 위에 보세요, 순위표를 평소에. 제 옛날 기억으로는 84점에 우승이고 그랬었는데 아, 많이 바뀌었네요. 네. 이게 아스날이 2월 일정도 이제 15일에 맨시티 만나는 거 빼면은 수월합니다. 네, 리그 경기밖에 없고 수월해요. 그럼 2월에 이제 승점 잘 쌓고 이제 3월에도 이제 페이스 잘 유지만 하면 충분히 우승 가능하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이제 아스날이 토트넘 맨유 다 잡으면 맨시티가 2연승을 해도 우승이 유력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스날은 2번 다 잡았는데 맨시티는 한 번 졌잖아요. 제가 봤을 땐 뭐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아스날이 우승하지 않을까. 전 시티한테 2패만 안 당하면 우승이다. 뭐 일부만 해도. 안필드도. 안필드 요즘 별거 없어요. 일단 맨유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그렇죠. 와, 저는 오랜만에 재밌는 경기 봤다. 치열했다. 하지만 맨유가 아직은 안 된다. 이게 그 첼시 리버풀 다음이었잖아요, 아, 경기가. 첼시 리버풀 네. 진짜. 좀 이제 좀 순서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왜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냐 이게 이거랑 왜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냐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위권 팀 그 경기가 왜 시청률이 안 나오는지. 맞아요. 네.
일단 은케티아가 2골 넣었습니다. 살아났어요. 분명히 잘해요. 제수스랑 골이 같을 걸입니다. 아, 거의 그런가요? 비슷하죠? 그럼 돌아와도 은케티아. 저는 솔직히 은케티아가 난 것 같습니다. 오. 제가 좋아하는 그 옛날 스트라이커 스타일, 골 넣어주는 스타일 좀 좋습니다. 성실하고 유쓰고 근본. 초반에 놀림받던 그런 은케티아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요즘에 금케티아입니다. 네. 아스날의 14번. 맞습니다. 앙리 그 다음 이제 아스날 다음 일정이 에버튼. 쉽죠?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죠, 램파드가. 션다이치 감독을 선임한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뭐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겠죠. 전다이치 빡셉니다. 하셀리트? 아, 지금 놀고 있을 텐데. 이게 에버튼이 비엘사 링크도 있었는데, 제가 본 기사로는 비엘사가 뭐, 자기한테 자기가 팀을 뭐, 꾸리려면 뭐, 10주?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 시즌은 U23을 맡고, 내년부터 성인을 맡는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해서, 일단 에버튼은 지금 강등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그 점에서는 좀, 나가리가 된 것 같고, 뭐, 션다이치 BBC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 뭐, 에버튼은 일단 감독 교체가 되면은 그 전에, 약간 감독 교체 긍정적인 효과로 아스날 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디슨 파크에서. 작년에도 당했으니까 또 모르는데 좀 올해 아스날은 다르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경기고요. 브렌트포드 후에 이제 맨시티와 주중 합니다. 경기가. 그렇죠. 주중 경기가 있죠.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맨시티 경기 말고는 그닥 경기를 놓칠 만한 경기는 없을 것 같고. 3월까지는 괜찮습니다. 유일한 걱정은 이제 유로파 8강에서 누굴 만나냐. 그 상대에 따라서 이게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바르셀로나 메뉴. 그러면은 꽤 빡세지죠. 유로파를 포기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 바르셀로나 요즘 빡센가요? 아니 경기 자체가 이게 리그 우승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에 이제 로테이션 멤버를 돌린다.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바르샤는. 로테이션 돌려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바르샤가 분위기가 괜찮은데. 자 1.5군으로 FA컵에서 맨시티와 1대0. 네. 그럼 1.5군으로 바르샤와 붙는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위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이제 토트넘과 4대2 승리 역전을 했죠. 2골 먹히고 4골 넣으면서 역전하고 울버햄튼과도 홀란드 헤트트릭으로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중간에 승점 드랍이 있긴 했지만 일단 2연승을 달리고 있고 홀란드가 지금 2경기 4골. 좀 대단하네요. 홀란드가 지금 리그 19경기 뛰었는데 해트트릭 4번 했고 리그 25골이란 말이에요. 저번 시즌 넘겼죠.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지금 11개 팀보다 득점이 많습니다. 홀란드 혼자가. 와. 이게 득점 페이스가 진짜 미치긴 했어요. 40골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부상만 없으면 40은 되지 않을까? 40골. 15개 더 넣으면 40개니까. 50은 힘들어도 40은 되지 않을까? 전 불가. 40골 못 넘긴다. 못 넘긴다. 저는 40골 쯤에서 멈출 거다. 38, 39, 40쯤. 50골이 쉬운 게 아닙니다. 50골 못하죠. 이 토트넘 이 경기도 전반전에 은근 기대를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2골을 일단 넣었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에메르송이 넣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뭐지? 했는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무너지고 말았던 경기였고요. 울버햄튼과의 경기 역시도 손쉽게 이겼습니다. 맨시티가 요즘 약간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좀 흥미가 떨어진 팀이 돼버렸어요. 좀 관심도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당연히 좀 잘 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가다 떨어지고 지금 아스날이 약간 이목을 다 뺏어간 느낌? 거기다가 살아 돌아 맨유 거기다 의외의 뉴캐슬 해가지고 약간 주목도가 맨시티에게 좀 덜 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팀 내 불화가 있다는 소문도. 아 그런가요? 네. 누구죠? 누구죠? 인터뷰에서 뭐 칸셀로 조금 뭐 저격을 했다 약간 그런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거 칸셀로 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있긴 한데 칸셀로가 좀 경기력이 떨어지긴 했죠. 예년 같지 않아요. 월드컵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월드컵에서도 기대만큼 잘하진 않았고. 진첸코와 영혼이 바뀐 느낌? 진짜 그걸 좀 잘하기 때문에. NCT도 뭐 2월에 일정이 그렇게 좀 좋진 않더라고요. 이제 북런던 원정도 2경기 있고 이제 챔스 16강 원정 포함해서 이제 원정만 5경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스날은 리그만 하는데 지금 맨시티는 리그도 원정 가야 되고
챔스도 있고 상대가 조금 수월하다곤 해도 여기서 더 승점을 놓치면 진짜 우승 그냥 끝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에티하드에서 만약에 진다 혹은 비긴다만 해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3위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맨시티 역시나 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쎄합니다 살짝. 폴란드가 시즌 초에 너무 막강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뉴캐슬 아직도 건고하게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수비력. 리그 최소 실점. 일단 감독 에디아우. 에디아우가 본머스에서 결국에는 뭐 나가게 됐지만은 뉴캐슬에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하고 있다. 확실히 좋은 감독임을 증명하고 있고 선수들 폼 역시 너무 좋고 이번에 영입도 잘 된 것 같고 나름 그러면서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4위가 이제 맨유 20경기 39점입니다. 뭐 아스날한테 지긴 했지만은 일단 팰리스와도 무승부. 하지만 리그컵 대회에서 지금 2연승 중입니다. 노팅엄도 잡고 레딩도 잡으면서 2연승 중. 리그에서는 지금 1패 1무 1패죠. 앞으로 걱정되는 게 이게 에릭센이 부상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생각보다는 커 보이는데 이 공백이 해결이 될까요? 쉽지 않죠. 에릭센이 중원에서 해주는 역할이 많은데 지금 맨유가 2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2월에만 8경기 치러야 되는데 지금 뭐 바르셀로나 빼면 그래도 조금 상대가 수월한 편이긴 하지만 이제 주중 경기 계속하고 8경기라는 거는 이거는 부담스러운데 여기서 에릭센까지 부상이다? 저는 그래도 맨유가 잘만 하면 2위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에릭센까지 다쳐서. 에릭센 없으면 이제 프레드나 맥토미니가 나와야 되는데 프레드를 쓰지 않을까요? 그렇긴 그쵸. 하겠죠. 카세미르랑 그래도 저는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게 이강인을 데려가는 거 어떨까? 아 맨유에서 네, 싼 가격에 그 자리에 있어요 이강인을? 네, 부페를 내려야죠. 이강인. 부페를 에릭센 자리로 에릭센을 부페 자리로. 수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수비가 뭐가 중요합니까? 카세미로 있으니까. 네. 근데 카세미르 있으면 좀 그래도 괜찮긴 하죠. 음. 아스날전도 이게 솔직히 그렇게 못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체력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카세미르 못 나와서 좀 진 부분이 있긴 했으니까 카세미르가 만약에 뭐 건강하게 풀타임 계속 굴러준다면 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가의 맨유 살짝 어울리는 느낌이 그죠. 근데 지금 아틀레티코 이적설이 좀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알레티랑 브라이튼 이적설도 있죠. 맞아요. 그죠. 네. 브라이트리 또 이적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맨유가 지금 좋은 기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위는 토트넘입니다. 21경기에 36점. 풀럼과도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이제 프레스턴과의 FA컵 경기에서도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 집어넣었죠. 이제 첫 번째 골은 이제 미친 골. 그다음에 두 번째 골은 페리시치의 어시스트. 일단 이 페리시치가 계속 논란이 많아요, 지금. 과연 같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요. 맨시티전에서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날전에서 페리시치가 뛰어 들어가는데 원하는 타이밍에 패스가 안 오고 손흥민 선수가 한 박자 늦게 줬다는 이유로 공 그냥 못 쳐다봤죠. 그냥 항의한다고. 그런 장면에서 얘네 둘이 말이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튼 뭐 그렇다고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일단 토트넘에 페드로 포로 얘기가 있으니까 포로가 오면은 왼쪽을 페리시치를 안 쓴다. 세스형을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그것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임대 영입된 단주마 선수 역시 데뷔골 넣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이따가 이제 단주마 선수도 얘기를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선수라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토트넘 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앞으로? 첼시 못 갈 것 같습니다. 오. 음, 저도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왜냐면 그 위에 팀이 너무 견고해요. 뉴캐슬 맨유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토트넘 챔스는 못 가면은 콘테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콘테 자기가 나가지 않을까요? 나간다. 콘테가 막 그런 인터뷰도 요즘 가끔씩 하는 것 같아서. 콘테 제가 볼 때는 위약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않아요. 스스로는 안 나간다. 이제 본인이 사임은 하진 않고 계속 계약 계약만. 투덜거리다가 이제 경질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 해지해서 일종의 위약금 받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저러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그 트레이닝복 입고 와서 찡찡대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첼시에서 리그 우승도 했고 그 전까지 뭐 쌓아 올린 업적이 있었잖아요. 뭐 이탈리아 감독, 유벤투스 그런 하이 커리어에서 첼시에서 리그 우승까지 찍은 다음에 좀 학명 같은 느낌을 하면서 나가서 좋은 자리도 찾고 했는데 여기서 토트넘에서 나가면은 다시 좋은 이 정도의 이상 토트넘 그 이상급의 팀에 갈 수 있을까 저는 또 그게 또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럼 감독 자리가 위태로운 상위권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죠? 예를 들면 위넨이요? 위넨에 콘테가 가지 않을까? 아,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3백 최적화된 선수들이 위넨은- 많잖아요. 왜냐면 그 미네는 그 보드진이 좀 회의를 하고 그런데 콘테는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트진 걔네 뭐 압니까? 위네는 그런 내규가 있죠. 독일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안첼로티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고 해요. 펩은 해요? 펩도 합니다. 오, 똑똑하잖아요. 언어 천재. 그러니까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감독을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콘테 위네는 또 안 맞는 것 같고 위네는 리그보다는 그 컵 대회 챔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콘테하면 안 되죠. 콘테가 멀리 동떨어진 느낌이니까 아니면 유배? 이상한 거 추천하지 마시고 차라리 유배. 유배. 부활시키겠다. 근데 유배도 전에 이제 콘테가 인테를 갔을 때 유배 팬들이 많이 반발을 했어가지고 과연 반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걔네 이탈리아 친구들 특성이 좀 뭐랄까 엠비인가요? 아세요 이탈리아? 압니다. 걔네 약간 좀 뭐랄까요? 개방적이죠. 나눠 쓰고 돌려 쓰고 그런 팀들이거든요. 에?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콘테가 토트넘에서 막 첼시와 같이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는데 인터뷰가 슬슬 불안하다는 그런 팬들의 반응도 있어가지고 뭐 이거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위가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잘합니다. 트로사르 필요 없고 카이세도는 휴가 줬죠. 2월 1일까지 놀다 와라. 카이세도가 뭐 나 경기 안 뛴다 하니까 그래 너 놀다 와라. 안 판다. 카이세도 관련해서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고요. 7위가 풀럼, 8위가 브렌트포드입니다. 잠깐 두 팀이 안 나왔습니다. 빅시스. 나옵니다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나옵니까? 아, 이제 나옵니다. 그다음에 9위가 리버풀입니다. 오. 일단 19경기 29점이었고요.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는 2경기를 했죠. 첼시와의 무승부, 그다음에 브라이튼과의 패배. 일단 브라이튼과는 FA컵 경기였기 때문에 일단 첼시와의 리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0대0 진짜 재미없었고 그렇죠. 그냥 뭔가 느낌도 없었던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시간대가 너무 좋아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들 봤을 텐데 경기가 너무 지리했다. 반대양 축구 보는 느낌? 반대하는 그거보다 재밌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 경기 덜 치른 리버풀 팬. 예. 그러니까 순위표상 9위더라고요, 리버풀이. 승점은 같은데 첼시와.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봤습니다. 그냥 재미없는 경기였다. 재미없는 경기였고 그래도 이게 이겼어야 되지 않나? 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전반전에 리버풀이 좀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니까 후반에서는 라인 올려서 확 밀어붙여서 이제 가둬놓고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부터 압박을 했으면 득점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누네즈나 아놀드가 이제 선발로 못 나오는 건 좀 네. 이해를 하는데 왜 전반전을 좀 소극적으로 했을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첼시 팬은 나름 만족하는 결과인가요? 뭐 중원에 조르지니오 루이스로 나왔는데 0대0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안필드였잖아요. 그렇죠. 안필드의 리버풀은 막강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 경기가 이제 무드릭 데뷔전이었죠? 졌습니다. 제가 이 공격수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무드릭 그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공격수 보는 입장에서. 최악의 공격수로서 최악의 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터치가 너무 깁니다. 좀 아. 이거는 다 고칠 수 없는 단점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저는 무드릭 내년에 팔릴지도 모른다. 8년 계약인가 7년 계약했는데요? 31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저는 무드릭 이거는 안토니 이상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안토니만큼의 리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맞아요. 그렇죠. 보여준 게 뭐가 있죠? 뒤에서 터치 긴 거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 아르테타 픽 아닙니까? 그렇죠. 양발 드립을 한 번 하긴 했어요. 아, 그렇죠. 아니, 좁은 공간에서 뭘 하긴 하는데. 그리고 겁나 빠른 스피드. 근데 저도 보니까 이제 딱 그런 것 같아요. 게으른 천재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 온더볼 재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양발 드리블도 보여주고 스피드도 빠르고. 근데 오프더볼 움직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 공식 경기 출전이 이제 11월 23일이어가지고 좀 뭐 실전 감각도 없었을 거고 뭐 동료들도 솔직히 같이 뛰는 놈들 보면 답답했을 거고 이제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펠릭스도 이제 데뷔했을 때 좀 잘했잖아요. 만약에 이상한 놈들 말고 이제 펠릭스랑 같이 뛰고 좀 호흡을 맞추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지금 있는 놈들보다는 좀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무드리 보면서 느꼈던 게 만약에 진짜 이 친구가 아스날로 갔으면 사카, 마르티넬리 이 선수들이랑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베르츠라서 하베르츠 이런 놈들이랑 뛰니까 막 템포 끊기고 이제 갤러거도 템포 이제 말아먹고 이제 그래서 그렇지 막 사카, 마르티넬리랑 같이 뛰었으면 저는 이 세 명이서 막 주고받고 해서 옛날 마누라 라인처럼은 아니겠지만 약간 그거 마이너한 버전으로 그 정도로 잘하지 않았을까. 첼시에서는 지켜봐야 된다.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른다. 그래도 제가 들어봤을 때 첼시 팬은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진 않는 느낌이고 아스날 팬은 우리 팀이 안 와서 좀 다행인 것 같다 다행이다. 이런 느낌인데 네. 이건 역시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엄청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파스. 빠른 얘기인가요? 그래도 드립을 좀 했어요. 안토니랑 똑같네요, 그러면? 이번에 데뷔하자마자 리그 최고 속도 찍었더라고요. 오, 좋겠다. 근데 제가 볼 땐 그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부터. 페페, 안토니, 그 다음에 무드릭이다. 일단 페페 안토니는 우측인데 이제 무드리가 왼쪽이니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격이 비싼 윙어. 그 페페는 해자였다. 살라도 바스였는데 원래 첼시에서. 그렇죠. 원래는 네. 그런 느낌이었었죠. 다른 물을 먹고 왔잖아요, 이제. 아자르도 이제 처음에는 약간 이제 의아했었는데 아자르도 됐습니다. 이제 살짝 아자르 느낌이 있는데 아자르만큼 잘할지는 지켜봐야죠. 게으른 천재가 약간 아자르 느낌이다. 약간 이런 겁니다. 그럼 천재성이 아자르만큼 있어야. 그게 문제죠. 이제 과연 있을지. 게으른 거 봤어요. 아자르. 천재성은 잘 모르겠어요. 아자르 최대 이제 장점이 이제 발 밑에 딱딱딱 달라붙는 그 공 컨트롤. 그쵸. 무드릭 최대 약점. 건들면 1m 튀어나가는 트래핑.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홀 선수 루이스 홀 애기. 진짜 불안불안하던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얘도. 근데 제가 선수가 없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아직 1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나올 선수가 없어졌어요. 이제 이날도 코바치치 또 다쳐가지고 명단 제외돼서 지금 나올 선수가 없어서 나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벌벌 떠는 게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안 돼서 후반에 이제 무드리 넣으면서 갤러거를 3선으로 내렸는데 이 여전히 답답했죠. 뭐 갤러거도 보니까 이제 패스 받을 때 이제 공이랑 몸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로 공을 줘야 되는지 이거 판단을 못해요. 기본 아닌가요? 축구 선수. 이게 탈압박하고 역습할 때마다 이제 리버풀 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이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니까 탈압박에서 역습을 이제 빠르게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공을 이상하게 잡아놓으니까 계속 템포를 잡고 그래서 지금 이적설 나오고 있는데 뭐 금액 괜찮으면 충분히 팔 수 있다. 딴 팀 가서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중위권만 네, 내려가도. 네. 그리고 조르지도 뭐 이날 전반전에 막 리버풀이 압박을 그렇게 강하게 안 했는데도 공을 못 쳤더라고요. 뭐 고생했는데 나가라. 그래서 제가 안 한다. 첼시는 뭐 금방 메꾸죠. 유구한 전통이 있으니까. 지금 뭐 또 선수 사와야죠. 네, 유구한 전통 돈지랄 있잖아요. 그 루이스 홀이 지금 2004년생인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 상대팀 리버풀에 주전으로 나왔던 바이체티치 네. 이 선수 2004년생이더라고요. 네. 좀 수준이 좀 차이가 난다. 빠른 충 아닌가요? 그렇게 차이 나는 거 보면. 아니 한번 생일까지 볼까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일이. 그래요? 물론 생일 중요하긴 하죠. 루이스 홀이 9월 8일생이고요. 아, 바이체티치가 10월 22일생.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늦게 태어났네요, 심지어. 네. 네. 근데 어린애를 욕할 순 없으니까 또. 홀의 잘못은 아니다. 올해 잘못은 아니다. 첼시의 잘못이지. 그건 근데 다른 동료 선수들이 다치지 말았어요. 지금 루이스 홀이 자카리아보다 더 많이 뛰었습니다. 출전 시간 리그 출전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리버풀 팬은 바이체티치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수. 사실 그 유망주 레벨에서 좀 핫한 선수였어요. 바이세티치랑 벤도크라는 선수가 있는데 뉴스에 둘 다 1군 데뷔를 하긴 했는데 바이세티치는 그래도 얘가 잘 커줘야지. 지금 미드가 박살이 났는데 맞아요. 그래도 빨리빨리 잘 커줘야 된다. 넥제?
까진 아니고. 그래도 재계약은 했던 걸로 네, 봤는데. 재계약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1군 와서 한 것도 솔직히 04년생 같지 않고 잘하는 것 같고 골도 넣었고 한번.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존 뭐 이런 애들보다는. 거전 엄청 핫했잖아요, 근데. 커존, 그렇죠. 네, 근데 커존은 저는 빨리 팔아야 된다. 나가라. 비슷한 시기에 주목을 받은 게 하비 엘리엇과 커티스 존스인데 그렇죠. 사실 엘리엇이 되게 장기 부상 당하기 전에는 윙어에서 되게 잘했어요. 근데 부상 이후 좀 느려지고 클럽도 이제 완전히 미드필더로 생각하면서 미드 오면서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커티스 존스는 그것조차 안 된다. 이게 클럽이 이제 브라이튼 경기 끝나고였나 인터뷰를 했다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영입 더 없을 거다.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바이세티 그 친구가 그 첼시 전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이게 막 엄청 잘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지금 중원 자원 안 그래도 없는데 그 친구를 좀 더 성장해서 잘만 쓰면 그래도 뭐 확실한 주전 아니라도 그래도 로테이션 자원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코존이 보니까 마냥 어리지도 않더라고. 2001년생이니까. 네. 역시 뭐 정리해야 될 매물 중 하나가 아닐까.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뭐 경기도 경기였지만 경기 후 인터뷰 논란도 있었죠. 클럽 감독의 1000경기를 맞이해서 한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화제가 아니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미친 새끼죠? 뭐하는 새끼예요? 벵거 감독을 들먹였어요. 하하. 어떻게 보세요? 그 벵거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누구처럼 6대5로 지진 않았다고 이랬는데 와, 그 바로 이거 뭐 벵거가 용서해도 저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용서를 해도 근데 저는 용서를 못해요. 억울하면 지지 말았어야죠. 누가 6대5로 지라고 했나요? 그 1000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독으로서의 업적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그런 경기에 화가 나네요. 벵거는 말을 안 했나요 아직? 그 발언에 대해? 벵거는 원래 이런 거에 인자하신 느낌 아니에요? 인자요? 원래 이런 거에 반응 안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용서를 해도 저는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왜 그런 말을 이게 할 이유도 없었고 농담이었을까요? 저격이었을까요? 이걸 농담으로 농담으로 했겠지만 좀 선을 좀 독일인이라서 재미가 독일인이라서. 없었다. 뭐, 야, 이게 농담이면 뭐 전두환이 하는 거랑 똑같죠. 나한테 안 당해봐서 그래랑 뭐가 달라요, 이게. 안 그래요? 이게 독일식. 독일식. 독일식 농담. 미친 새끼네요. 히틀러 손자인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아스날과 경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좀 제3자 입장에서는 웃기긴 했는데 이제 당사자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약간 굳이 그런 말을 했어야 됐을까 싶긴 해요. 팬들이 예를 들어 뭐 저쪽은 6대5로 졌는데 우리 6대5로 이겼다 이렇게 말했으면 팬이 말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감독이 공식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 클럽 감독이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중에 하나가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인터뷰 발언들이 살짝씩 좀이 아니라 꽤 단점이죠 그게. 꽤 좀 핀트에 어긋나는 발언들이 많다라는 점인데 사실 말을 좀 되게 직설적으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근데 그게 이길 때는 이기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장점이 되는데 요즘 상황도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멘탈이 나갔나? 근데 이거 이때 경기도 보면 첼시 포터 감독이랑 리오브 클로버 감독이랑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더라고요. 네. 둘 다 이 경기 지면 진짜 큰일 난다. 지금 좋댄다. 진짜 긴장한 게 선수들보다 더 긴장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에서 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르트문트 마지막 시즌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항상 있죠. 7년 차.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FA컵에서 졌습니다. 네. 2대1로 브라이튼한테 패배를 했죠. 뭐 엘리엇의 선제골로 뭐 승기를 잡나 했지만 그 덩크에 그냥 갖다 대는 골. 걔 아다리죠. 역절골에다가 미토마의 원더골. 미토마. 미토마는 진짜. 그래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FA컵 전 라운드에 이제 울버햄튼과 2번 경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브라이튼까지 하면서 3경기 했는데 수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토마는 저는 미네 솔직히 좀 탐이 납니다. 정말 드리블이 그나브리 싸네 필요 없나요? 그나브리 사네 코만 다 나이가 있잖아요. 갖다 버려야 돼요. 싸네 아스날로. 필요해요? 있으면 좋죠. 근데 사네도 주급이. 처음에 주급. 이적료가 비싸가지고. 공짜로 주면 되지 뭐. 자유계약이 뭐. 그리고 그나브리는 또 논란이 있었죠. 쉬는 시간이 아니라 휴식? 그 경기 끝나고 경기 사이에 뭐 선수들도 일과 끝나고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휴식 기간, 회복 기간 뭐 어떤 어떤 그런 기간에 그 파리에 있는 패션쇼를 갔거든요. 아스날 특징인가요? 그 친구도 쉽지 않네. 패션쇼를 가서 그 다음에 경기를 했는데 물론 개인의 자유 시간이니까 뭐 그렇지만 여튼 경기력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단장 방에 호출됐다 뭐 이런 인터뷰로 좀 쓴소리도 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나버리 폼 안 좋고 윙어가 뎁스는 좀 있는데 폼도 안 좋고 부상도 많아가지고 윙어 자원이 항상 좀 고달픈 미네 입장에서 미토마가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탐나더라고요. 진짜 그 특유의 박자감 좀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도 이번에 그 결승골도 좀 한번 접고 뭐 탁탁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게 멋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도 졌어요, 리버풀. 네. 어떻게 보셨죠? 사실 FA컵은 울버햄튼한테 졌어야 됩니다. 맞아요. 어차피 우승까지 못 갈 거. 괜히 경기 수 늘리지 말고. 그냥 처음에 그냥 딱 만났을 때 그냥 졌으면 네, 졌어야 됐다. 그 울버햄튼 재경기 끌고 간 것도 그렇고 FA컵, 리그컵 이런 거는 이번 시즌은 노릴 때가 아니니까 빨리 지고 빨리 리그 순위 올리는 거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다.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살아있으면은 아예 불가능이니까. 또 경기 수 느니까. 그렇죠. 괜히 체력 소비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뭐 어차피 우승 가능 낮으면 그냥 깔끔하게 버리고 하는 게 나으니까. 부상도 좀 있어서. 리버풀도 2월달에 좀 뭐 경기 수가 많죠. 네. 아무래도 챔스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울버햄튼과의 다음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버턴 그리고 더비. 네, 더비죠. 머지사이드. 그다음에 뉴캐슬까지 쉽지 심지어 않죠. 먼저.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마드리드와의 경기도 있고 리버풀도 만만치 않네요 스케줄이. 싹 다 질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게 그 일정을 보고 쉬운 경기가 많이 안 보이면 그 팀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납니다. 그쵸? 네. 아스날도 만약에 아스날 못 나갈 때 요 일정표였다. 그럼 다 아, 빡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울버햄튼, 그렇죠. 에버턴 이런 거. 근데 지금 울버햄튼, 에버튼 족밥이죠. 그래서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리버풀의 문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 첼시 더 문제죠. 더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첼시는 한 2주 정도 저희가 쉬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경기 하나 했어요. 왜냐면 FA컵에서 진작에 맨시티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한 경기 했으니까 뭐 쉬었죠? 리버풀과의 경기 한 경기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오피셜들을 터트리면서 지금도 이적 시장이 가장 핫한 감자처럼 보이고 있걸. 핫한 감자요? 핫한 감자. 한영 혼합인가요? 네. 핫 포테이토. 핫포테이터. 일단은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기가 적었던 게 굉장히 좋았던 게 이제 제가 전에 풀럼, 팰리스, 리버풀 3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3경기에서 그냥 1승 1무 1패 한 것도 실망인데 문제는 이 3경기 다 경기 중에 부상자가 나왔어요. 풀럼전에 자카리아 다치고 팰리스전에도 루이솔이 중간에 이제 좀 불편해하면서 교체가 나왔고 리버풀전에 찰러가 나와가지고 아스필리가 또 나왔습니다. 아스필 이번에 나오면서 이제 첼시 소속 500경기를 출장한 6번째 선수가 되는 건 좋은데 15분 뛰는데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 선수가 이제는 폼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아름답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쉬는 기간 동안 이제 훈련하면서 호흡도 맞춰야 되고 이적성도 많으니까 그리고 선수 더 사야 되고 또 사요. 또 하나요? 삼성 사야죠. 공지를. 아니 근데 왜냐면 선수를 고쳐 쓰거나 아니면 새로 써야 되는데 지금 고쳐 쓰기에는 이 망가져서 이제 박살이 나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야죠. 올 시즌 포기하고 그냥 올 시즌에 방출에 주력을 하는 게 그쵸.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탱킹. 탱킹. 드래프트 픽 줍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리버풀도 리버풀인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심각한 게 첼시가 아닐까. 제일 심각하죠. 네. 돈을 더 많이 썼잖아요. 리버풀은 돈을 안 쓴다라는 핑계라도 있지만. 리버풀은 돈을 못 쓸 위기에 처해 있죠, 지금. 이 순위면. 그렇죠. 챔스가 아니라 유럽 대항전을 가냐 못 가냐 더 크기 때문에. 못 가면 솔직히 페네이가 또 그 핑계 대가지고 안 쓸 것 같은. 벨링엄이 안 오죠, 일단. 아 그렇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챔스를 못 문제라고 가면 봐요. 벨링엄이 또 이상한 도전 정신 때문에.
미친놈이에요, 벨링엄. 카세미로 정신을 본받아서. 카세미로 병인가? 챔스 못 나가는 팀을 내가 우승권 팀으로 다시 만들겠다. 챔스 못 나가서 쉬고 싶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넥제가 되고 싶다? 네. 칸테도 예전에 첼시 왔을 때 한번 그랬긴 했습니다. 챔스 못 나가는데 레스터 우승하고 바로 오긴 했죠. 아. 근데 그렇게 이제 선수를 잘 설득을 해서 그쵸. 우리 프로젝트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리버풀이 지금 링크가 벨링엄 말고 없어요. 그냥 몰빵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몰빵했다 안 되면 저도 거기서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리버풀이 선수 3명은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백 1명, 미드필더 1명, 거의 다 벨링엄 무조건. 근데 지금 벨링엄에만 목매달고 있는데 그 벨링엄도 지금 쉽지 않고 과연 저는 클럽이라 뭐 어떻게든 할 것 같긴 한데 그거 어떻게 우승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딱 나왔네요. 김민재, 로버트, 카벨링엄. 그래요? 딱 나왔네요. 탐나죠? 김민재는 탐나. 김민재 괜찮죠. 김민재 오면은 한 2옵션, 2.5옵션. 조금을 일단 치우고 그쵸. 김민재가 2.5옵션이에요? 마팁 반다이크 있으니까 일단. 그렇죠. 반다이크 있고 코나테랑 경쟁. 코나테가 잘하긴 코나테가 합니다. 있으니까. 근데 코나테가 요즘에 반다이크 없는 경기에서는 얘가 좀 가끔씩 정신줄을 놔요. 근데 반다이크가 옆에서 빡 해주면 그 경기는 좀 잘하고. 약간 다비드 루이스가 전체리 없으면 정신줄 놔. 아. 아스날에서 혼자서 잘 씁니다. 옆에 무스타피 끼고. 근데 막 레드카드 받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무스타피가 레드카드를 유발해요. 아, 맞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이적설입니다. 먼저 오피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 오피셜까지 좀 다 긁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얀존머 바이에른 미넨으로 옮겼습니다. 이적료 8밀에서 1.5밀 옵션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미넨은 5밀 제시하고 메넨글라트바흐는 10밀 제시했는데 거의 그쪽까지 맞춰준 셈이다. 2025년까지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데파이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습니다. 이거 역시 3밀 플러스 1밀 옵션 해가지고 한 4밀 정도.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 댓글에서 펠릭스 한 달 임대료다. 한 달 임대료로 데파이 샀다. 이런 글도 봤고요. 여기 옵션 중에 이제 카라스코 우선 구매 옵션이 있다고 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 카라스코를 15밀로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인데 바르셀로나 팬 입장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사르 아스날로 이적했습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마르티넬리가 살짝 부진할 때 잘 데리고 왔다. 그죠? 딱 스타일도 다르고 좋습니다. 그 마르티넬리는 바로 재계약하고. 좋아요. 아스날이 이제 윙어랑 센터백이 이제 사카, 마르티넬리, 마가네스, 살리바인데 지금 19개 모두 선발 출전해서 구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로테이션 자원이 필요한데 트로사르 뭐 검증된 자원이잖아요. 프리미어에서 이번 시즌 잘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스날 와서 바로 잘하고 있고 이제 뭐 이탈리아에서 키비오를 뭐 이런 유망주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뭐 가격도 괜찮고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떴더라고요. 잘합니다. 좋은 친구예요. 네, 긁어볼 만한 것 같아요. 로테이션 자원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데려오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벨기에 월드컵에서 뛴 거는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마르티네즈 밑에서는 뭐 어딜 쪄도 이상하지 않을까 뭐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게 첼시 계약을 계속 보니까 이 4년 반이 너무 짧은 것 같은 느낌. 이상해요, 뭔가. 근데 분명히 엄청 장기 계약이거든요, 4년도. 완전 어린 선수. 나이가 있는 친구에게. 그런데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했다가 내가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건 했었는데 일단 트로사를 나름 잘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 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두에케 선수 PSV에서 첼시로 넘어갔습니다. 35밀. 35밀. 위에 얼마였죠, 트로사를? 트로사를 27밀. 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어떤 선수 선수죠, 마두에케? 우측 윙어라고는 하더라고요. 왼발잡이. 그래서 뭐 첼시에 왼발 잘 쓰는 선수가 없으니까 뭐 데려왔다고 하는데 지으 있잖아요, 지으. 왼발 진짜 사람이 잘 쓰잖아요. 왼발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 동물. 왼발 동물. 사람 비슷하게 생긴 거. 모로코 소속이잖아요. 아, 그쵸. 모로코 사막여우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첼시는 지금 이선에 지금 자원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사람답게 하는 선수는 없는데 지금 사람 비스무리한 거는 좀 많으니까. 동물농장.
동물이 더 낫지 않나요? 아, 강아지가 지우보다 귀여우니까. 식물원. 친구도 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선에 지금 무드릭 있고, 마두에키 있고, 펠릭스 있고, 스털링, 플리식, 지에흐, 마운트,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끝나면 오도이라 은쿤쿠까지 올 건데, 오. 지금 뭐 펠릭스도 지금 영입 옵션 없지만, 뭐 완전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갈 겁니다, 펠릭스가. 근데 펠릭스가 AT AT 선수가 아니다. 시메오네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약간 그렇게 싸워가지고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첼시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문제는 첼시가 지난 여름에서도 이제 악성 재고 처분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리고 다 처분을 못했는데 이선을 또 데려온다. 뭐 우측 윙어 영입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지금 정리 좀 하고 좀 영입을 하지. 이렇게 쓸 돈, 전에도 말했지만 무드릭이랑 마드에키 이렇게 쓸 돈 있으면 삼선을 좀 지르지. 왜 이 선에다 이렇게 돈을 꼬라박냐. 이해가 안 돼. 이 선수가 일단 다음 시즌까지는 1군 등록을 안 해도 된대요. 20일 그거라서. 근데 이제 7년 반 계약입니다. 게다가 부상도 찾아요. 거기다 연장 옵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그라운드 안 돼요. 토트넘 유스긴 한데 토트넘 중간에 나가서 16살인가? 그때 그냥 바로 네덜란드로 가도 홈그론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희도 멤버들 중에 이제 MLB나 NBA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미국 스포츠에서는 악성 계약이 나오면은 트레이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얘네 트레이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리 FFP라도 지금 뭐 여타 뭐 축구 유튜브나 축구 뭐 기사들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 이런 장기 계약이 FFP에 도움되는 거는 모든 구단주들과 단장들이 다 알았을 텐데 왜 안 썼겠느냐 라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게 은바페나 뭐 아자르 이런 선수면 제가 뭐 8년 반 이렇게 계약해도 솔직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 은바페 8년은 그 정도 그렇게 어리면서도 정말로 잘하는 선수면 이게 뭐 부상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길게 잡을 만한 그래도 변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펠릭스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펠릭스 장기 계약했다면. 근데 나머지 선수들 뭐 무드리, 마두에케, 다츠로퍼나 바디아실 지금 다 막 장기 계약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제서야 뭐 잘한 지가 한 뭐 2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자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이게 로만 구단주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로만 구단주는 자기 돈을 그냥 그렇죠. 생으로 넣어서 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실패를 해도 그냥 헐값에라도 팔고 또 사올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일러 회장은 철저하게 투자자잖아요. 이게 여기서 손해를 절대 안 보겠다. 내 돈 안 쓰고 나중에 어떻게든 이익을 챙기겠다. 그 마인드인데 여기서 잘 되면 뭐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안 되면 그러면 첼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그냥 첼시 이거 구단주 못 해먹겠다, 도망쳐야겠다, 약간 이러지 않을까. 솔직히 그 정도까지 걱정이 되긴 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미국 스포츠는 이적료 개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축구에서 뭐 장기 계약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영입했는데 잘해서 뭐 첼시 정도 같은 경우는 첼시보다 뭐 레알이라던가 뭐 더 큰 클럽 같은 클럽이 더 비싼 값을 팔 그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 선수의 부상도 방지해야 되는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긴 계약들, 승훈 형도 얘기를 했지만은 로마는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손해도 본인이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보엘리는 자기 사재가 아니라 이제 펀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첼시의 구단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아무렇게 해도 자기 손해는 안 봐요. 거기다가 첼시 구단 가치가 안 떨어지면은 이 구단을 망쳐놓고서도 팔 때는 또 제값이거나 제값 이상을 받고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조항들을 계속 잘 이용을 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고통은 이제 팬들이 겪는 거니까요. 저는 이게 앞으로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걱정이지만 한 3, 4년 지나서는 이게 해결되는 거는 이 중에서 진짜 비니시우스급으로 터지는 애들이 두세 명은 나와야 돼. 한두 명 망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번에 겨울에 영입한 선수 중에서 바디아실은 그래도 좀 주전으로 안착을 한 것 같아서 뭐 지금 이대로 가면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 무드릭은 무조건 아자르급으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의 계약 기면 무조건 아자르급으로 해야 되고 마두에케도 윌리안. 그쵸. 최소 윌리안급은 해야죠. 최소. 윌리안은 35밀 주고 사요? 그 정도 어리니까. 윌리안 영입했을 때도 그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다트로 파나도 그냥 웬만한 1군 주전문 정도는 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사무엘 에투. 첼시. 그래서 그 선수는 노장으로 왔습니다. 다른 웬만한 선수 그냥 절반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이 무조건 주전으로 활약을 해야 그래도 그나마 본전이라고 할 텐데 로테이션 자원도 아니고 무조건 주전. 근데 솔직히 반도 성공을 장담을 못.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게 니콜라스 페페가 몇 년 있었죠 아스날에서? 3년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굉장히 놀림도 많이 받고 왈가왈부가 많았잖아요. 그래도 3년인데 이 여러 영입된 선수들이 페페처럼 살다가 봤는데 계약 기간이 4년이 남았어. 페페처럼 3년 지났는데 아직 더 남았어 계약 기간이 지금까지 있는 것보다. 이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첼시 입장에서. 페페보다 못해요 심지어.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건 아직 아니죠. 그건 까봐야 알지만. 그 리그 10골 쉽게 넣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첼시 얘기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것도 오피셜이죠. 말로 귀스토 선수 라이트백 리옹에서 첼시로 영입을 하고 다시 재임대를 줬습니다. 가격 26밀 트로사르급 가격을 줬고요. 7년 반 계약입니다. 이 선수 역시 7년 반. 저는 그래도 이 영입을 약간은 긍정적으로 다른 영입에 비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이미 주전으로 도약해서 리그왕에서는 뭐 하킴이 다음으로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고요. 리스 제임스가 부상이 작긴 하지만 실력적으로 너무 주전이 확고해서 백업을 영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정도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어린 선수를 데려온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여름에 오잖아요. 겨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뚝백이 필요한데. 그리고 계약 기간은 뭐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못하면 진짜 골치 아파지. 아스피처럼 할 거 아니면 실패에 가까울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첼시 오피셜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선수들 유럽 링크 오피셜이 있습니다. 일단 오영규 선수 수원 삼성에서 셀틱으로 40억 가까이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어제 데뷔전에 가졌습니다. 좋았어요. 네, 잘했고 어시스트도 할 뻔했는데 마에다가 놓쳤죠. 일단 뭐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갔습니다. 5년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이 7억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엄청 어린데 병역까지 혜택이 아니죠. 병역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뭐 손쉽게 이적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유형의 이적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오영기 선수가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수 선수 포르티모넨스 포르투갈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반 계약했고요. 벤투 감독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박지수 선수가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월드컵에 이제 조유민 선수 대신해서 갈 확률이 높았고 계속 뽑혔으니까요. 주전급으로. 거기다가 이 선수가 연봉을 많이 깎아서 갔다고 해요. 적게. 아무래도 유럽 리그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선수님이 중국을 한번 찍고 왔습니다. 돈 많아요? 네, 많이 벌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도전. 좀 나이가 많지만은 30줄이 거의 다 됐나요? 30이 됐나? 그건 좀 헷갈리는데. 여튼 늦은 나이에 일단 도움이 된 도전은 해봤고요. 이건 역시 뭐 월드컵에서의 활약, 벤처 감독의 추천이 도움도 됐을 거고 거기다 김민준 선수의 활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죠. 한국 센터백도 잘하는 애들 많구나. 그런 느낌에서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주마 선수 비아레알에서 토트넘으로 임대했습니다. 자녀 시즈 임대에 구매 옵션 30밀 있다고 해요. 단주마는 어떻게 보나요? 사실 그 챔스에서 잘한 그때 빼고 뭐 골도 별로 못 넣었고. 저도 이제 토트넘이 단주마 영입한 거를 약간 첼시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토트넘도 2선 영입이 필요한 거 맞는데 최우선이 아니잖아요. 3선이랑 센터백이 급한데 단주마가 2선에서 뛰는데 뭐 이번에 FA컵에서 골을 넣긴 했지만 뭐 라리가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단주말에 샀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머스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는 왜 샀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이것도 이제 에버튼과의 딜이 거의 다 된 걸 하이제킹한 거였잖아요. 메디컬까지 네. 다 했는데 그냥 갑자기 밀리안을 이제 첼시한테 뺏긴 것처럼 거의 그대로 이제 시전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 자리 백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우라 아웃 링크도 있고 브라이언 힐 링크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뎁스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름 이제 이적 시장이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남았는데 그 전에 가장 큰 사이닝 중에 하나인 이제 앤서니 고든 뉴캐슬 이적입니다. 45밀 주고 데려왔고요. 잡음이 있었죠, 나갈 때. 에버튼 성골 유스 출신이 이제 뉴캐슬로 옮기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에버튼 경기 볼 때마다 항상 잘한다 생각해서,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이런 애가 거의 이적을 한다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받지 않을까. 이 선수가 이제 여름에 이제 첼시랑 강하게 링크가 됐었다가 이제 첼시가 5천만 더하기 1,000만 파운드 해서 제시를 했는데 램파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부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활약상이나 스테이지 조금 떨어졌다 약간 그런 말이 있어서 저는 첼시 팬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램파드가 반대를 잘했다. 지금 이선 이렇게 막 사모으고 얘도 그 가격이 아닌데 그때 샀으면 좀 큰일 났겠다. 근데 에버튼이 뉴캐슬 팔 때도 뭐 45mm면 사실 싼 값이 아니란 말이죠. 생막심이 약간 부상도 있고 좀 활약상이 안 좋은 거 겸해서 산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작년에 좋았으니까 사본 것 같은데 저 램파드가 하나 도와줬다. 램파드가 나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오피셜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페드로 포르 스포르팅에서 토트넘 히어리고가 떴습니다. 48미 정도 바이아웃 금액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포로 얘기를 다뤘을 때 이제 나우가 절대 안 간다. 이딴 팀을 왜 가겠냐라고 했는데 결국엔 이제 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가장 떠오르는 선수 이 선수 하면 전 레길론. 아. 공격적으로 확실히 리그에서 보여줬지만 수비적으로 의문이었다. 앞으로 튀어나간다. 거칠다. 뒷공간 무조건 뚫립니다. 카드 수집할 거고요. 이 친구 내년에 떠납니다. 바로 또 하나요? 내년 겨울에 팔립니다. 어디로 팔리나요? 말라가. 말라가요? 말라가 지금 승격을 못하는 3부 리그까지 갈 수도 아, 있다는 그런가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승격팀. 엘체. 프로가 최근 나온 거는 또 지금 몇 시간 그렇게 길게 안 남았는데 뭐 은행 이자 뭐 3밀 때문에 이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서 근데 오긴 할 것 같은데 결국 48밀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 정도로 계약을 빠그러질까? 그리고 일단 에메리스랑 도어티 안 나와도 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선수가 뭐 물론 프리미어에서 망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에메리스랑 도어티 치울 수 있다? 그럼 그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건 어차피 이제 레비 단장의 그 마지막 막판 유언? 땡깡이기 때문에 내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로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왼쪽 윙백을 이제 페리시치를 안 봐도 된다라는 그런 분석글 이런 글들이 많은데 그건 역시 콘텐츠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로얄이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도어티도 요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도어티도 볼 일이 없어진다라는 점에서 근데 우측 윙백은 4명이에요. 윙에. 처분해야죠. 제드 스펜스까지 있기 때문에 첼시랑 바꾸면 되겠다. 한 명씩. 그리고 왼쪽 윙백도 3명이에요. 내년 다음 시즌에 이제 우독이 임대 복귀하고 세세뇽 그다음에 이제 페리 스치. 에메리스랑 도어티는 그냥 쌍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포로가 만약에 잘 적응한다면 누가 데려갈까요? 그게 문제긴 한데 그냥 헐값에 그냥 정말 싸대. 그래서 여기도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레길론도 아직 임대가 안 끝났어. 안 끝났어야지. 아니 이적이 아니에요. 임대예요. 아. 마드리드. 그래요? 오른쪽 윙백 4명, 왼쪽 윙백 4명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2명 두고 뭐 1명 정도 양쪽 다 볼 수 있는 1명 정도를 그쵸. 두니까 도어티가 양쪽 다 본다고 도어티를 하나 남기면은 오른쪽 1명 처분하고 왼쪽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레길론을 레길론은 당연히 레길론이 급선무겠지만은
또 여기서 어떻게 조절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크니아르. 이 선수는 근데 SNS에 자기가 직접 오피셜을 띄워줘. 본인 나, 오피셜. 요즘 트렌드가 나 계약했다. PSG로 이적을 했습니다. 뭐 토트넘 링크가 진했었죠, 꽤 여름에. 근데 이 선수 자체는 다른 팀을 보지 않았고 PSG만 봤다. 그래서 이제 인테르에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케니 선수 유벤투스에서 리즈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인데 이제 완전 이적 옵션이 있어서 한 33일 정도로 이적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선수 이제 입단할 유벤투스 갈 때만 해도 되게 좋은 재능이다라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리즈로. 실력에 비해 이름값이 컸던 미국인 선수가 2명 있죠. 맥켄이랑 플리시. 플리시가 그래도 그래도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그쵸. 이제 그때는 이름값이 있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도르트문트에서 뛴다, 잘한다, 뭐 첼시로 간다. 맥켄이도 유벤투스에서 뛰어난 유망주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둘 다 뭐 이름값만 있었고 지금 뭐 딱히 하는 건 별로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국 선수 이적설이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이제 올림피아코스 임대 상황인데 시카고 파이어 MLS 아니면 이제 FC 서울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황의조 선수 에이전시가 지금 CAA 그 손흥민 선수랑 황인범 선수 에이전시예요. 근데 이제 이 황인범 선수가 서울에서 한번 잠깐 뛰면서 폼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인범 선수 MLS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MLS에 있었지만 아. 유럽 가기 전에 서울에서 몸을 훈련하고 폼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서울 구단 자체와 에이전시 자체가 지금 좋은 관계도 있고 황의조 선수가 접촉을 거의 좀 여름부터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순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려 대상에 있다 FC 서울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켜볼 만한 이적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오면은 황의조 선수도 좋고. 잘할까요 과연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잘하지 않을까? 근데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 기본 그게 좀 있었죠. 저는 근데 황의조 선수가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서. 그래도 서울 오면 잘하지 않을까요? K리그 수준이 또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서울 와서 K리그의 수준을 보여줘. 아니 서울 수준에서는 좋습니다. 서울 수준에서는 이제 지금 공격수가 일류첸코, 지동원 뭐 이런 선수들인데 오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지동원은 뛰질 못하는 선수인데 나오면 뛰어가죠. 안 뛴다니까 이 선수는. 가끔 여튼. 나와야죠. 그럼 산책하듯이. 너무 안에만 있으면.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뭐 기대를 해보는데 뭐 오면 바로 유니폼은 구매할 생각이고요. 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가 좀 논란이 많죠? 재밌는 친구죠. 선 작별 인사. 카이세도 선수입니다. 일단 논란이었던 거는 뭐 자기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SNS에다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고맙다 뭐 가겠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저도 밤에 그냥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냥 이제 브라이튼에서 행복했다. 이정이 형 많이 주고 떠날 수 있어서 기쁘다. 내 선택을 이해해달라 이랬는데 이거는 이적한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브라이튼은 입장이 확고하잖아요. 지금 팔더라도 겨울엔 안 판다. 그렇죠. 돈 더 갖고 와라. 그래도 여름에 팔 거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번 회차까지만 해도 이제 승훈이 형님이 영입을 원했었고 첼시도 55밀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아스날도 65밀 거절이 당했습니다. 브라이튼의 나폴세일 선언을 했고요. 카이세도는 이제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훈련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땡깡 핀 것도 아니고 이제 구단에서 나오지 마 지시를 내렸죠. 안 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논란은 왜 글을 썼느냐. 이게 이 심리가 어떤 걸까? 인스타그램 없애야 됩니다, 씨발. 에이전트와의 소통 오류 이런 거 아니에요? 에이, 잘못 알아듣고. 그냥 지 콜리는 대로 쓴 거라 봅니다. 저. 술 먹고 쓴 건가요? 에이, 술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냥 혼자서 나는 떠나야 돼 하고 쓴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순 없습니다. 뭐 이적 제의가 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닌 걸 뻔히 알 텐데. 이 요즘 약간 SNS로 먼저 나 나가겠다 이렇게 표명하는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카이세도도 지금 대놓고 그랬고 앤서니 보든도 그랬고 무드릭도 뭐 전부터 막 아스날 간다 뭐 그 정도 그랬고 아스날 경기 보는 거 올리고. 미친 새끼죠 그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첼시 왔던 웨슬리 포파나도 이제 이적 되기 전부터 막
좀 감독이랑 싸우고 이제 온 건 좋은데 사실 그 팀이랑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뭐 이적 요청서를 정중하게 요청을 하든가 뭐 그러면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먼저 구단이랑 말도 안 맞추고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린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됐죠. MZ세대라서 카이세도 선수 나이가 몇 살이죠? 어려요. 아 2001년생이군요. 뭐 여튼 좀 희한하죠. 뭐 자기가 이적 호소를 했죠 그냥. 이적 보내줘도 아니고 나 갈게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뭐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뭐 아마 여름 이적 시장에 다른 팀에 가지 않을까. 첼시 되면 누가 살까요? 뭐 아스날 관심 없나요? 없죠. 왜요? 지금은 그 못 갔을 거예요. 급하게 피하니까 그렇지. 지금 사실 다음 시즌 축구 안 근데 해요? 라이스다. 지난 여름에도 이미 더글라스 루이지 이적설이 나왔잖아요. 아, 그때 아팠잖아요. 파티가 누웠었고. 아, 파티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엘렌이 치워야죠. 렌이 누웠어요 치워야죠. 벌써. 누웠어요? 아, 네. 그럼 수비 맨디를 노린다. 좀 아마 그래서 지난게 라이스. 지금 데클란 라이스나 수비맨인데 라이스는 작가 자리, 수비맨인 파티 자리니까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럼 첼시는 여름에는 카이세도. 면 감사하다 받아야죠. 라이스 면- 못 사는데. 아직 모르죠. 첼시 유스 출신인데 아직 모르죠. 라이스는 아직 모르고. 근데 만약에 영입을 할 수 있다면 라이스랑 카이세도 솔직히 둘 다 오면 좋죠. 저기 조르지뇨 나갈 거고 강태도 뭐 재계약을 한다지만 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치코도 나갈 거고 이제 저 싹 정리하면 뭐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첼시 썰입니다. 존나 씹새끼죠. 이거. 엔조 페르난데스 링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실 죽었던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상도덕이 있어야죠. 일단 이번 겨울에 안 돼.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이게 벤피카 그 후이코스타 단장이 계속 이제 120밀 바이아웃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데 사실 120밀 그 바이아웃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무드릭이랑 마두에키 막 이런 선수들 사느라 돈이 더 줄었잖아요. 근데 무드릭 마두에키 안 샀으면 120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네요. 이게 할부니까 무조건 아. 120밀은 아니지만 근데 부담은 명백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첼시는 할부를 노리고 이제 협상을 할 건데 벤피카는 당연히 안 받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피카가 지금 실수한다. 지금 이 가격에 첼시한테 안 팔면은 안 산다 아마도. 전 그렇게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벤피카에서는 바이아웃을 150밀로 올릴 재계약을 하고 싶다. 이거는 근데 그거는 엔조가 그러니까 하지 않나? 그냥 엔조 자체를 그냥 굳이 팔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는 것 아니면 같고. 그냥 에이스로 써도 되고. 못할 것 같은데요. 전 당장 다음 시즌부터 왼쪽가 첼시도 그 부분에서 협상을 하겠죠. 뭐 지금 나한테 이 가격 아니면 뭐 이번 겨울 지나고 여름 되면 아무도 이 가격에 안 산다. 1억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저는 못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첼시가? 그렇게 협상을 해도 과연 벤피카가 그래 싸게 팔게 약간 이러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 기분이 나빠졌을 겁니다, 벤피카가 지금. 그쵸. 지난번에 이미 막 임대생 끼워넣기 뭐 그렇게 해서 막 한번 이제 기분 상하게 했는데 과연 받을지. 솔직히 처음에 그때 관련 뭐 첼시가 3선 노린다 했을 때 이제 그때는 명확한 선수 이름이 안 나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엔조도 아니고 카이세도 아니고 제3의 선수를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엔조 하는 거 보고 엔조 안 될 것 같은데 왜 하지?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나요? 난장이랑 회장부터 다 몰두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가 할부를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다 지금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엔조의 전 소속팀인 이제 리베르 플라테가 세론 25%를 갖고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벤피카가 더욱더 할부가 마음에 안 드는. 바이아웃 노린다고. 거기다가 이제 벤피카가 뭐 세금까지 내면 또 엄청 금액도 깎이고 하니까 이제 120밀을 완전히 고수하는 느낌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영입은 해야 되잖아요, 삼선. 그렇죠.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이름이 안 나온 그냥 제3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왜냐면 자카리아도 그때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딜 돼가지고 데려왔으니까. 근데 그건 자카리아 정도 급의 선수로 만족할 만한 첼시는 아니잖아요.
벨링엄 어차피 리버풀 안 가니까 벨링엄은 안 첼시도 안 가겠죠? 안 오죠. 아 그럼 벨링엄은 벨링엄도 안 아니고. 오죠. 전 카이세도 여름에 카이세도. 아 여름에. 네. 아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시급한 당장 지금 오랜 탱킹 하라니까요. 그거 암라바트, 되겠어요? 암라바트. 암라바트. 암라바트도 안 오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혜와의 시너지를 네. 노려서. 차라리 지혜를 암라바트 있는 쪽으로 보내는 게 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유벤투스가 어. 선수를 많이 나올 거니 거기서 쓱 긁어오는 라비오. 로카텔리 오면 폭바. 카테리가 근데 미쳤다고 아무도- 갑니까? 포그바 포그바. 빠. 포그가 올 시즌 경기에 저는 한 경기도 못 졌어요. 그쵸.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포그바 행선지. 아 포그가 안 봤죠. 주급이 얼마야? 그렇게 해서 엔조를 뭐 이게 완전히 식었다, 완전 죽은 뉴스라고 봤는데 이제 막판이 되니까 다시 쫄리나 본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막판에 좀 괜찮은 딜이 있지 않을까. 일단 미네는 저가 팬이 미네는 없을 것 같고 리버풀도 없다고 선언했고 네. 아스날은 또 영입을 이미 좀 3명 했기 때문에. 카이세도 계속 노리다가 안 되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 어떤 기사에서는 뭐 카이세도 한 번만 더 제안하면 뭐 브라이튼 개빡친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브라이튼 팔 생각이었고 괜히 여기서 아스날이 브라이튼 건드리면 이제 팀 간의 사이만 나빠지면 좋을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빼올 사람 다 빼갔어 브라이튼에서. 맥칼리스터. 베나이 메칼. 근데 솔직히 라이스 벨링엄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러면 뭐 아스날도 뭐 큰 이적 뉴스 뉴스가 없고. 없을지도 모르겠고 아마 임대? 임대 정도? 라리가도 보니까 조용하더라고요. 네. 뭐 특히 레알은 선수형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냥 조용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제 첼시밖에 없는데 첼시가 좀 뉴스를 터트려줘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엔조거나 또 마지막 날 갑자기 이적하는 그건 그런 게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어서. 제3의 외질 마지막 날에 왔어요. 그렇죠. 그쵸. 엔조 마지막 날에 옵니다. 그래요? 존망하길 박민호 아니다 진짜. 엔조가 오면은 잘할까요? 존나 못할 것 같습니다. 자카 두 번째 시즌 정도. 지난번에 처음에 말했을 때는 그래도 돈가스를 못하지만 잘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PL에서 잘할까? 엔조가 좋은 선수인 거 맞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첼시가 계속 리그 외의 자원을 노리고 있거든요. 카이세도나 트로사르는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된 선수인데 그 선수들에 집중 안 하고 왜 리그 밖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자를 뽕에 취한 거죠. 아직까지요? 아직까지요? 10년 전인데? 10년 전 걸로 자위질 하는 겁니다 원래. 네,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까지 하고 아, 일단 이강인 선수가 언해피 뉴스가 있었죠? 이강인 선수도 SNS에 언팔했죠. 씨발 인스타 없애야 됩니다. SNS 금지시켜야 돼. 그럼- MZ 세대라서 그런가요? 2000년 이후 출생. 이강인 선수도 공교롭게도 그 동갑입니다. 아니, 같은 연생이에요. 카이세도랑. 오. 엔조랑도 같을 거예요. 네. 어쨌든 뭐 얘기 뉴스로는 뭐 알레티랑 브라이튼 뭐 이런 클럽들이 공식적으로 제안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마요르카는 뭐 겨울에 안 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그거에 대해 살짝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빅식스 중에 한 팀도 제안을 했다 이런 소리가 근데 있었죠. 그게 브라이튼이 지금 6위라서 빅식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쵸. 뉴캐슬?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감독 아기레가 이제 바이아웃이 30mm다 라는 인터뷰를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서 지금 또 막 말이 많은 상황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약 간다 보시나요? 감독 바뀌니까 저는 솔직히 내년에 좋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우리가 아틀레티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사실 세계 탑급은 아니지만 라리가 탑급이니까. 라리가 탑급의 세계에서 진짜 큰 클럽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면 그쵸. 거기에 이강인이 뛴다? 근데 그리즈만 펠릭스가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내렸어야죠. 그런 말 있다고 해요. 이강인이 오면 지금 펠릭스도 계약 연장했지만 지금 계속 이적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펠릭스도 떠날지 모른다 이런 말이 있긴 했어요. 이강인 때문에요? 예,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어차피 펠릭스는 뭔가 나갈 사람 거의 그 정도 됐으니까 뭐 이 펠릭스 나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강인도 지금 괜찮게 하고 있으니까 이강인을
데려온다면 어떨까 뭐 이런 뉴스가 있긴 하죠. 그리고 이강인도 좀 공 좀 잘 차는 애들이랑 축구해보고 그래야죠.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그리즈만이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랑 우리키보다는 공 잘 타니까. 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서. 마요르카? 좀 어디 브라이튼만 가도 주전 되고. 그런가요? 메갈리스터랑 같이. 메갈리스트 카이세도가 어차피 공미 자리잖아요. 랄라나 대체하면 되죠. 랄라나 코치예요 지금 플레잉 코치. 풀코. 선수경 감독. 선수경 코치. 뭐 브라이튼 정도면 근데 또 PL이라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냥 라리가. 언어나 그런 거 적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소시에다드. 쿠보랑 오야르사발이랑 좀 빡센데? 빡센데. 다비드 실바한테 튜터 받고. 그건 좋다. 팀이거나 아니면 뭐 생각나는 게 솔직히 이제 라리가도 양강 아니고 이제 알레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양강에 비해서 알레티 자체는 그 위상이 큰 클럽이긴 합니다만 이건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적설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너 2개를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신기간에 밀린 경기랑 밀린 얘기가 많아서 다음 주부터는 또 3개의 코너 해서 뭐 하나는 추가로 특별 코너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해볼 것 같고요. 이제 첼시 까는 방송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주에 저 소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게 저번 시즌에는 이제 아스날 까기도 많이 했고 바르셀로나 까기 이적 시장에도 많이 했고 했는데 확실히 이런 한 팀이 저희 방송의 방향을 짊어가는 느낌. 그게 지금 첼시고 공교롭게도 거기다가 이적 시장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적 시장까지 첼시가 장악하면서 주요 화두가 계속 첼시가 되는 것 같은데 첼시로 저희끼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반대로 첼시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청취율 수치율 좀 보니까 반첼시파. 반첼시가 아니라 첼시가 관심이 없다. 첼시 무관심.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뭐 그래도 가장 핫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는 뭐 리그가 있고요. 다다음 주부터 챔스가 있기 때문에 챔스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계속 재밌는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멤버 안 뽑나요? 뽑아야죠. 이걸 제가 여기서 월요일 되면 뽑아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면 항상 잊어버려가지고 네, 조만간 진짜로 공고를 올리고 새내기 분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노는 좀 가리고 농담이고요. 안 가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한양대 학생분들은 누구든 다 환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공고 올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FC 한양 31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32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